셀트리온 금요일 플러스 1.34% 상승, 제약은 마이너스 1.82% 하락세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예상을 했던 대로 현재 상황에서는 제약과의 합병은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이죠.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주가 움직임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셀트리온 외국인들은 73억의 매수, 기관들도 37억의 매수를 보였고요. 제약은 외국인들은 6억의 매수, 반면에 기관들이 11억의 매도를 보인 상황입니다. 합병이 무산된 상황이기 때문에 실망감에 따른 주가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물론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예측한다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죠. 따라서 실망감이 어느 정도까지 주가에 영향을 줄지는 좀 더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상된 결과이긴 했지만 외국인들은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연이틀 매수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물론 매수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기관들도 오늘은 매수를 하면서 그동안 연이틀 매도에 대한 우려심을 불식시키는 모습이죠. 연기금이 다시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죠. 문제는 이제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달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헬스케어와의 합병 이후 상반기 동안 외국인을 포함한 셀트리온의 주요 주주들의 지분율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과 6월에 집중됐던 외국인들의 매도가 결론적으로 테마색의 매도로서 판명이 됐습니다. 셀트리온의 8월 14일 반기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요. 작년 연말에 테마색, 즉 아이온 인베스트먼트죠. 여기에서 가지고 있던 주식이 784만 주대였는데요.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614만 6천 주대입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169만 4,328주를 매도를 했는데 요 매도가 5월과 6월에 집중된 매도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우리는 외국계 증권사 한 군데의 창구에서만 집중되는 매도였기 때문에 테마색일 가능성에 대해서 추정을 했던 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테마색에서 169만 주대를 팔았고 반면에 국민연금에서는 238만 주를 샀습니다. 올 상반기에 테마색의 매도를 충분히 수용을 했고요. 6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6.35%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상반기 두드러진 지분 변화는 국민연금과 테마색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테마색을 대신할 수 있는 외국인들 자금들이 하반기부터는 들어올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요. 테마색과 같은 어떤 특정 성격의 자금이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서 들어오기는 힘들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테마색의 경우는 특별히 유치했던 초기의 투자 자금의 성격이잖아요. 이미 셀트리온이 커지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성격의 자금이 지금 시점에서는 들어오기 힘든 것이죠. 대규모의 정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요. 전략적인 자금의 외국인 유치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단 중요한 것은 실적에 따라서 세계적인 글로벌 펀드들, 블랙락이라든가 뱅가드라든가 이런 글로벌 펀드들이, 즉 패시브 자금의 성격의 펀드들이 시장에서 직접 매수에 들어오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자금들의 유입은 결론적으로 셀트리온의 실적과 연관이 되는 것이고 또한 진펜트라가 핵심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따로 현재 외국인들의 지분율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합병 상장을 했던 1월 12일 날 외국인들의 지분율은 21.98%입니다. 주식수로는 4,840만 주대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시점이 바로 요 라인이 되는 것이고요. 5월달, 6월달 테마색의 매도가 169만 주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8월 들어서 다시 외국인들 매도가 나왔는데요. 그렇지만 지분율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합병 후 지분율보다 더 높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테마색의 매도는 사실 특수한 성격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을 제외하게 되면 현재 외국인들의 지분율은 20.48%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합병 이후 외국인들의 지분율은 오히려 올라왔다는 측면이죠. 그렇게 본다면
패시브 자금 성격의 외국인들은 합병 때문에 지분율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 이후 매도를 했다고 보기보다는 관망세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오히려 소폭의 매수 우였다고도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셀트리온이 하반기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실적이 정상화되면서 특히 영업이익의 정상화, 이 속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매수 유입 속도도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셀트리온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요. 먼저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주님들께 직접 이야기한 내용들은요. 의견 청취 결과는 셀트리온 주주의 경우 찬성 4.0%, 반대가 70.4%, 기권이 25.6% 이렇게 해서 대주주를 포함한 수치고요. 대주주 지분을 제외한 결과는 찬성 8.7%, 반대 36.2%, 기권이 55.1%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검토 결과 추후 셀트리온 제약이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됐을 때 다시 합병을 검토할 것을 이사회에 권고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아침 9시에 바로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렸죠. 현 시점에서는 제약과의 합병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 추후 양사의 주주가치 재고가 수반되고 양사 대주주 대부분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시점에 통합에 대한 검토를 진행을 하고 현재는 본업에 집중을 해서 그룹의 시너지 창출과 기업가치 정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셀트리온이 밝혔는데요. 그 내용의 핵심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주주이익에 부합하는 판단을 위해서 검토를 한 것이고 ESG의 모범 사례로 평가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양사 주주이익이 수반되는 통합은 언제든 검토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뿐만이 아니고 다각도로 검토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설문에서는 셀트리온 주주들은 찬성 8.7%였고요. 반대 이후에 58%가 합병 비율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주주들 결과는요. 찬성이 67.7%였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평가, 회계법인의 외부평가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이 항체의약품 판매, 위탁 생산, 그 다음에 ADC 개발 등 향후의 성장 잠재력은 있다고 평가를 했죠. 그렇지만 아직은 구체화가 되지 않고 있다. 구체화되고 시장에 전달 가능한 시점에 주가 적정성이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런 이야기죠. 특히 여기서 ADC 쪽이라든가 또 비만 치료제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뭔가 중요한 성과가 나온다면 제약의 가치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재무적인 위험에 있어서는 포합 주식이 소멸됨에 따라서 미래성장 자금 활용이 제한된다. 포합 주식은 뭐냐 하면요.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이니까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 제약 주식은 합병하게 되면 모두 다 소멸,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만큼 자금이 사라지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런 부분에 약점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금 검토 측면에서는 역시 주식 매수 청구권에 들어가는 돈이죠. 그 다음 합병 시너지에 대해서는요. 바이오 케미칼 기술 융합이죠. 이게 ADC 기술이고요. 프리필드 시린지 제조 설비 내재화를 통한 공급 안정성 제고, 이것은 SC 제형, 즉 램시마 SC, 진펜트라, 유플라이마 등 SC 제형의 제품들을 제약에서 완제품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제약 공장에서 CMO 사업도 확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여러가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요. 그래서 셀트리온 이사회에서는 제약과의 합병을 현 시점에서는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 셀트리온 제약 이사회에서도 역시 현 시점의 합병 추진은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양사는 이제 본업에 집중을 해서 성장과 그룹 내 시너지 창출에 더욱더 몰두할 계획이다. 통합은 주주가 원하면 언제든지 검토할 수 있다. 지금은 성장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 결론을 깨끗이 승복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회사가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켜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편 어저께 미국에서는요.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IRA 약가 협상에 대한
결과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26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는 것인데요. 10개 품목인데요.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세일트리온하고 관계 있는 것은 뭐냐 이런 부분이죠.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스텔라라인데요. 세일트리온의 스테키마와 관련성이 있는 것인데 이것도 별 영향이 없을 수 있는 것이요. 26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지만 스텔라라는 25년 2월 달에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세일트리온의 스테키마는 25년 3월 달에 출시가 되잖아요. 그리고 향후 대선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 트럼프 역시 제네릭이나 바이오 시밀러 쪽의 우호 정책을 통해서 약가 인하를 추진하는 방향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일트리온에게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더 호재다 이렇게 DS투자증권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해리스가 당선이 되는 경우에는요. 아직은 좀 더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이제 합병이 결론이 났기 때문에 세일트리온의 실적은 진펜트라가 핵심이잖아요. 올해 전체적으로 NH투자증권에서는 2,541억의 진펜트라 매출, 25년에는 8,573억, 그리고 26년에는 1조 4,800억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느긋하게 보자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또 한 가지는 과연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죠. 그 기대감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작년 10월, 11월, 12월 일단 상승은요. 합병 이전에 합병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다 이렇게 본다면 2단 상승은 요 당시의 기대감이 현실로 나타난다면 2단 상승이 가능한 것이죠. 이미 7월달 양봉을 보여주면서요. 8월에도 양봉으로 바뀌는 과정 9월달도 가능성은 있다. 이런 측면으로 2단 상승을 기대를 하자 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긴 흐름으로 계속 우리는 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